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7월 FOMC 의사록에 시장이 실망하면서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낙폭을 키워가면서 3월의 패닉세를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이죠.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실전 투자대회 함께 하시면서 트레이더들의 매매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 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김재준, 이현수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세 분 함께 모시고 꽉 찬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마스크 꼭 착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시장에서 선반영되어 있던 가격들이 약간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FOMC가 통화 정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단순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거에 맞춰서 오늘 주간 실업 청구서당까지 한 번에 보시면서 오늘 장을 또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주 차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하루만 더 좀 고생하시면은 이제 또 즐거운 또 주말이 오니까 주말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 해신도 2시간 동안 함께 시청하시면서 좋은 전략이나 이렇게 투자 매매법 같은 거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엔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제가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또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게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들이 사실 1, 2주 전에 걸린 거다 이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고 있는데, 그 감염 양성 나온 게요, 그 잠복기에도 검사하면 양성이 나와요. 네. 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죠? 제발 좀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100년 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오늘 R&D 센터에서 감염자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설비 생산 라인에서 나왔으면 반도체 공장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고 다시 열면 1,000억 날라가요, 바로. 네. 그냥 1,000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데 반도체 공장은 돈 몇백억씩 그냥 나가거든요. 자, 생각을 좀 잘 하시고 다들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 해외 선물의 신 끝까지 보시면서 네. 이런 시장, 자, 우리나라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외 증시는 어떻겠습니까? 예,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선물의 신도 그 대안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해설위원 인사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오늘 8강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네. 많이 급변했죠. 급변해서 이게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력한 네. 8강, 4강 진출자였던 황금영모 트레이더님이 조금 이제 좀 미끄러지시면서, 네. 나머지 쪽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이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1강. 일단 1강은 이제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너무 강력하게 이번 주 수익이 네,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일단 1강을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한 4분이서 지금 경합 중입니다. 한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 중에 황금영모 트레이더님은 워낙에 또
하루 이틀 수익이 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한 제가 봤을 때 4-5분 트레이더분이 세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네네. 쥐어짜서 수익을 내는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트레이딩에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지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희가 계속해서 순위를 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또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은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지금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가 FOMC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자기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유력한 그 후보자분들이 좀 이제 미끄러지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순위 현황을 보니까 그 1위 차티스트 전문가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오늘 내일 더 역전이 가능한 그런 수익금인 것 같아서 오늘 내일 이제 대회를 지켜보는 재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결과,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조금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바로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이제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13초가량 지났습니다. 현재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분봉, 세 개째 지금 음봉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지금 10시부터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2부 끝날 때 모두 다 함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 오후 들어서 약간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저녁 들어서 조금씩 다시 또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봉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희 해설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음봉, 양봉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네. 양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오. 가슴은 음봉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가슴 속에서는 이제 네. 근데 머릿속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네. 11,297.25에다 라인을 그어놓은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여기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셨고요. 지금 약간 음봉이 좀 키워지지는 않고 좀 양봉으로 전환이 될락말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수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9시 반에 네. 그 주간 실업 청구 수당이 네네.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후로 지금 낙폭을 조금 키운 것 같은데 그 흐름 그대로 저는 음봉 예상하겠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음봉 예측하시고 쭌 차장님은요? 하나씩 나왔네요. 네. 저는 오늘은 이현수 해설위원님을 좀 따라가고 싶은데 오늘 딱 8시 정도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계속 거래량도 좀 미비하면서 네. 계속 약간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 게 여기서 뭐 별다른 호재가 없는 한 오늘은 조금 양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음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이현수 해설위원 그리고 쭌 차장님은 음봉 예측하셨고요. 김정철 해설위원은 양봉을 머리가 시키는 양봉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양봉 예측하시면 1번, 음봉 예측하시면 2번이라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저희가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바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됩니다. 3,357.75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6% 하락세입니다. 11,3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62% 하락세입니다. 42.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5% 하락세입니다. 1.183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외신 소식 빠르게 챙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에 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100만 명대로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였던 92만 3천 건을 훨씬 상회한 수치가 나왔죠. 실제로는 110만 명대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실망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번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이 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잠시 뒤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이 경제활동, 고용, 그리고 물가를 단기적으로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소비 지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주목하면서도 이와 다르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금융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 고용이 축소되고 고용이 축소되면 소비가 감소되고 이는 기업이 매출이 감소하고 연쇄 도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피해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이런 와중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만 이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록에서 제일 이슈였던 부분이 이 증시를 받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주가 상승세가 옳다라고 전망하면서 경제가 생각보단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준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전망이 맞을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5일 예정되어 있었던 고위급 협상을 조만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는 합의를 며칠 안에 다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 회담을 처음에 취소를 하고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먼저 취소하자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고위급 회담을 다시 잡겠다라고 기사가 발표가 난 겁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폐기할 계획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고위급 참모들은 11월 대선 전까지 2단계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며칠 안에 이 무역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려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 더 암울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기사가 지금 잠깐 오류가 있는데 연준의 우울한 전망에 이어서 세계 무역기구까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L자 침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WTO가 발표한 6월 달의 상품 교역 지수가 84.5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18.6%가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 상품 교역 지수는 세계 무역의 동향을 알려주는 지수인데 100 이상이면 상승세고 100 이하면 하락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시작하면서 이 상품 교역 지수가 100 이하를 걷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18%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WTO가 2021년에는 강력한 V자형 반등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은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경제나 무역, 팬데믹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L자형 전망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기관에서 연준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가 지금 해지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네, 연준이 장기 회복세에 대한 둔화를 우려하면서 달러 살포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면서 연일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던 달러와 국채 금리가 반등을 했고 반면에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달러 인덱스가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92.880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도 0.19% 상승해서 93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 전환을 하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 반등했고요. 골드는 반락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어제 10년물이 0.684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30년물도 보시면 어제 1.42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채 금리가 흘러가고 있고 반면에 골드는 2,000달러 내주면서 어제 출렁했는데 오늘도 1.72% 하락해서 1,9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한마디에 모든 상품 시세들이 각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해신 지켜보시면서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 해설위원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적으로는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좀 이에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좀 시장이 또 급락을 했고 3대 지수가 어제 새벽에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우리 시장도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굉장히 또 급락이 나왔는데 먼저 이현수 해설위원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냥 잠깐의 조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번 6월 회의 때도 그랬지만 네. 그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모두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밝혔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실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더 이제 논의됐거나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밝힐 거라고 예상했던 이제 선 기대감이 그동안 네네.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상승폭을 다시 돌려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이게 해소될 수가 없는 방향이고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확인했었던 앞으로도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도 용인할 것이라는 정책을 이미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단순하게 기대감이 살짝 떨어진 거고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나왔긴 했지만 앞으로의 통화 유동성에 대한 정책은 계속 아마 유지될 것이고 이제 9월 FOMC 회의 때는 아마 이런 또 추가적인 통화 정책 방향이 또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공개된 의사록에 실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섞여 있는 조정이라고 보는데 일단 분명히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런 코로나 확진세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종식이 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데이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을 가장 이제 표준 모델로 이렇게 딱 보고 한국에 잡히면은 정말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은 사실 잡혀가던 중이었잖아요. 그쵸. 진짜 확진자가 10명까지도 가고 네네. 그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이게 정말 이대로 안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들고 제가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터키라든지 이런 네.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의 통화 폭락이랑 외환보유고 이런 부족 사태 이런 것도 합쳐지고 안 그래도 계속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올랐다. 부담이 네네. 버블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크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게 약간의 투매성 매물과 함께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근데 그렇게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한 반전 흐름을 이제 보인다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그냥 약간의 일시적인 조정일 거라고 보고 FOMC 회의록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추가적인 이런 유동성 공급이나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또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약간의 뭐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보는 거지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완화 정책은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될 거고 그리고 지금 평균 인플레이션 도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소비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거의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인플레이션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시카고 연준 총재도 말을 했듯이 2.5%까지도 뭐 용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실 몇십 년 동안 지금 2.5%는 간 적도 없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유동성 완화 정책, 뭐 저금리 기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랑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거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준 차장님도 그간의 이제 강세론자의 그런 의견을 여전히 좀 고수를 하고 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또 그간 모범 사례로 좀 여겨져 왔던 우리나라의 이 K 방역이 좀 구멍이 뚫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조금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달러가 제일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도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 연준이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살짝 얘기하니까 이게 원래 꼭 이 정도의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이 실망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좀 멘트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대로 한번 삐진 거죠. 그냥 제대로 삐져서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달러가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약간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1차 팬데믹 상황에서 달러가 급등했을 때 그때처럼 방역이 잘 안 되면 전 세계 확진자가 늘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달러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오늘 방금 또 달러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크루드 오일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달러 반등 상황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제든지 더 심각하면 풀 준비를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 없어요. 진짜 뭐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풀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스페인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도 우려가 되고 있고 중동은 뭐 포기했고요. 거의 이란 포기한 것 같고 거의 다. 그러니까 아예 방역을 포기하고 있어요. 방역을 포기하고 있고 그냥 대입 시험도 그냥 하자. 뭐 몇 명 죽든 말든 뭔 상관이냐 하면서 지금 그냥 이란은 대입 시험 치렀어요. 치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뭐 이제서야 뭐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1,700명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다시 독일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보여주냐 여기에서 좀 달린 것 같고 유럽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남미도 뭐 계속 커져가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방역 어느 정도 모델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뚫리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이번에 뚫릴 때 이런 걸 생각했어요. 드라마 킹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시즌2 드라마 킹덤 시즌2 보면은 경상도에서 이렇게 그 좀비들이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딱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서울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딱 터진 거 보면 이거 거의 애원 드라마인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돈 풀 준비가 돼 있다. 안 되면 뭐 갖다 부어서라도 올릴 생각이 돼 있다. 그리고 1차 때 이미 겪었기 때문에 2차는 학습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간단한 조정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다만 조정 폭이 약간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오늘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좀 나눠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배틀리그 8강전 대진표입니다. 8강전은 황금연못, 박노주, 차티스트, 차트미약, 성원소장, 프로핏, 캡틴 맥스 이렇게 8명의 트레이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8강
8강전 순위 현황입니다.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4,790만 원, 그리고 당일 수익금 3천만 원 기록했습니다. 2위는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3천만 원, 그리고 300만 원, 당일 수익금 109만 원입니다. 3위는 박노조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246만 원, 당일 수익금 120만 원 기록했습니다. 4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229만 원, 당일 180만 원 기록했습니다. 5위는 맥스 트레이더 59만 원, 당일은 21만 원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누적 수익금 순위입니다. 1위는 박노조 트레이더입니다. 수익금 3,29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맥스 트레이더 427만 원입니다. 3위는 캡틴 트레이더 384만 원, 4위는 성훈 소장 트레이더 260만 원, 5위는 설화 트레이더입니다. 198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상위 확인하시죠. 1위는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수익률 38.41%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조 트레이더 21.94%, 3위는 맥스 트레이더 17.12%, 4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6.5%, 5위는 설화 트레이더 4.96%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에 당일 수익금 상위입니다.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당일 수익금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히든 트레이더 857만 원 기록했고요. 3위는 설화 트레이더 392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4위는 캡틴 트레이더 253만 원,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18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오늘 가장 많은 수익금을 기록한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 3,02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현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네 번째 MVP를 차지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진입 황금연모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조 트레이더입니다.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MVP를 차지한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MVP를 이렇게 또 차지를 하게 됐는데 어제 또 어떤 상품을 거래하셨을까요? 어제 골드하고 나스닥 두 개 가지고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골드와 나스닥에서 네. 이 지금 당일 수익금 기준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집계가 돼 있는데 골드와 나스닥에서 전부 이 수익금이 나온 건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거의 네 번째 MVP라서 사실 굉장한 기록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은? 막판 스포츠가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요. 네. 차티스트들이 거의 조만간 1억 찍겠어요. 주간 수익이 지금 정말, 4,700만 원. 근데 지난주 막판까지 합치면 저 때는 한 5, 6천, 7천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컨디션인데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첫 번째 궁금한 점은 4강 진출은 거의 다 끝났는데 거의 이제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레이딩을 이렇게 세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누적마저도 전부 1위를 하겠다. 약간 이런 기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이 제가 초반에 좀 무리한 베팅을 해가지고 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좀 막판 스포트 좀 올려보려고 좀 베팅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고 오늘 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장이 잘 나오면은 결과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금액이 너무 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투자금에 맞게 그다음에 백업 자금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위가 좀 크긴 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백업 자금을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금액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시청자분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 내에서 적정선에 우리가 이제 MD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맥시멈 드로다운이라 해서 최대 손실, 최대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 본인의 그 투자금에 맞춰가지고 관리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 또한 그 이번 대회를 할 때 제가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MDD 자체가 거의 한 좀 높습니다.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영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좀 위험하게 지금 재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 안전하게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성향 자체를 좀 좀 고위험도 분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또 시청자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회라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네, 제가 네. 아는 차티스트님은 원래 저렇게 매매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대회 때문에 막 너무 이 대회 일정에 맞춰서 막 최대한 좀, 그리고 또 차티스트님이 일이 아니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무조건 일이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시는 네네네. 분이라서 그래서 좀 대회기 때문에 좀 약간 과감하게 한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회는 지금 처음 출연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회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베팅을 안 해야 되는데 베팅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좀 매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수익 날 때도 또 많이 나지만은 또 반대로 손실 날 때도 그만큼 또 큰 손실이 나는 거죠.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높으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이 말은 다시 뒤돌려 얘기한다 그러면 저만큼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투자하실 때 그 본인이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수익 나는 부분과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손실 날 때 많이 깨지고 수익 날 때 못 먹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좌는 우하향이 되겠죠. 근데 뭐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수익을 또 많이 내는 날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상쇄시키면서 결국 이제 지속적인 투자 오랜 기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상향 계좌 만드는데 이상이 없는 그러한 손익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차티스트 트레이너님 네. 원래 제가 잘 아는데 몇 년 동안 같이 봐서 좀 아는데 MDD가 원래 10% 잘 안 넘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대회라서 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좀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방금 좀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나스닥과 골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나스닥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네네. 나스닥 경우에는 지금 어제 그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고가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에 대한 헤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오늘 현재 구간 자체는 대략적으로 고점이 11,300포인트에서 11,350포인트에서 11,22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라이트 숄더죠. 오른쪽 우측 어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아직은 추세가 나오지 않고 방향성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오늘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저점 포인트를 놓고 봤었을 때 11,200포인트, 11,250포인트, 그다음 고점 라인 자체는 11,340포인트 내외 안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생각하시고 상하단 박스권 매매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하단 라인이 깨졌었을 때는 절대 매수게 마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구간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제 미장 곧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좀 방향을 보고 투자를 늦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방송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드 추세도 어제 방향성을 만든다 말씀드렸어요.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하단 라인이 깨졌었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1988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그것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저점 라인을 지금 1930포인트 정도의 저점 라인대에서 지지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가 된다면 다시 2000을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 볼 수 있다.
만약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하락을 또 크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오늘 골드하고 나스닥은 이 박스 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개장 전 상황 나스닥과 골드 전부 다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아직 좀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11,250선에서 11,34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 하지만 오늘의 저점 250선이 깨진다면 매수는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개장 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30선에서의 지지, 오늘은 이 1930선에서 몇 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개장까지 좀 이제 남았는데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이제 네.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랑 골드랑 그 매도로 보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매도 게임에 집중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상하단을 양쪽으로 누리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비를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50포인트에서 11,23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추세 전환의 촉매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지지 여부를 보고서 매수 뷰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골드는 지금 나스닥에 비해 가지고 오늘 반등세도 때는 약했었고 그래서 매도에 대한 뷰를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방향을 더 봐야겠지만 매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보고 있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0.2에서 0.5%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 하락됩니다. 3,35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0.4% 내림세입니다. 11,28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2.67% 하락세입니다. 41.9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1.181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개장 후의 움직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오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어제 밀린 부분이 네. 추가로 더 밀지 말지 네.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가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자금 자체 이럴 때 이제 주로 조금씩 밀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조금씩 밀리고 사실 어제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는 뭐 상승 얘기 드렸지만 어제는 좀 장 조정 가능성 있다라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반응 끝나고 나서 오늘 고용 지표도 별로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약간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하단으로 한 11,239.25까지는 그래도 한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쪽까지 한번 보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이 어제의 하방을 이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몇 명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하방을 좀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속 하방을 이야기했던 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오늘 성적이 이런 흐물흐물하게 밀리는 하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또 지금 크루드 오일이 계속 급나가다가 지금 살짝 멈췄거든요. 네. 멈췄는데 정말 폭포수처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맞아요. 그래도 41.95 정도 지키고 있는데 자금이 약간 이쪽으로 조금 옮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오늘 시장은 좀 다방면으로 좀 약간 어려운 장 추세가 딱히 없는 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 나머지 상품들이 조금 밀리는 경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일단 어제 하락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사실 이번 네. 주는 그래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조정은 이번 주에 조금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조정이 오면은 결국 또 반등도 올 거고 다음 주 되면은 분명히 저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또 높은 수준의 또 지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은 많아요. 지금 네. 그 뭐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경합주에서 원래 바이든이 다 우세였는데 네네. 몇 개의 경합주에서 지금 또 트럼프 쪽으로 약간 또 돌아선 쪽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불투명성이 좀 더해지면서 약간 또 지수를 흔드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조금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걸로 네네.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사실 증시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누가 돼서 증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둘이 이제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좀 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좀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해설위원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어제 흐름이 계속 밀리고 있는 흐름이어서 네. 요즘은 이제 가격의 높은 고가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이제 떨어질 가격이 하락할 구실을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FOMC 회의록이었고 오늘은 약간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정치 얘기, 미국 대선 얘기 때문에 잠깐 한 건데 대선이 이제 지지율이 격차가 10% 넘게 벌어졌다가 요즘 네. 최근 지지율은 4%까지 좁혀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4%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들이 계속 중국을 공격했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좁혀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을 이제 더 키우면서 당분간은 달러 약세가 조금 지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웨스트센터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44% 하락해서 27,57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0.4%대 흘러가면서 3,36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하락폭이 적은데요. 0.2%가량 하락해서 11,120선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3대 지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출발도 약보합권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언제는 영향을 안 줬다가 오늘은 영향을 줬다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인데 일단 기사에서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다우존스가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회색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또 이렇게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 말씀처럼 정말 시장이 어떤 것 때문에 하락할지 그 요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애플이 시총이 2조 달러, 미국 주식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또 인텔의 주가가 상승, 엔비디아는 하락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반도체는 상승을 하고 어떤 반도체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오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올해 초에 역사적인 타격을 입고 4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원유 시장이 다시 초과 공급과 수요 부담에 대한 상황에 놓이면서 압박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브렌트유가 지금 어제는 1% 떨어져서 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고 WTI 가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해서 42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다수의 원유 생산자들이 수요 회복세가 예상치 못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 원유 구매가 둔화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유럽에서 코로나 2차 파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 반등이 약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브렌트유가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WTI도 마찬가지로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고 현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황금연보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황금연보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의 트레이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구리에 대한 정말 한 방 맞은 거가 심리적으로 사실 엄청난 건데요.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니까 우리 4강 진출은 어쨌든 틀린 것 같고, 이 계좌를 제가 살려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제가 대회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저께의 이 돈이 우리가 이제 정해진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쵸. 정해진 돈이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본 계좌 다른 증권 계좌도 운영하고 이것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태의 종목을 들어가 있었을 때 다른 쪽은 어쨌든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서 뭐 어저께는 손실봤던 걸 한 5천만 원을 플러스 해놓고 오늘은 3천만 원으로 플러스를 해놨는데 네. 얘를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어젯밤에 구리에 대한 충격이 사실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가 자르면서도 이거 자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올까 봐 제가 그걸 잘라놨는데 그리고 밤에 어제 달러가 변동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달러의 급등은 시장에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군들의 급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져서 결국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구리를 다시 한번 더 들어갔어요. 이제 매도로 들어가서 FOMC 때쯤에 보니까 내려오는 다른 데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느리죠. 워낙 그 다른 종목군들이 가파르게 빠졌는데 유로도 매도로 들어가서도 제대로 제가 못하고 나오는 것 같고 구리도 결국은 뭐 이건 복수열전단인데 들어가서 한 500여만 원 정도 플러스로 내놓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고 가는 거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리가 일단 말렸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오늘 아침에도 실버도 조금 매도를 하고 뭐 골드도 조금 매도하고 해서 한 200여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내놓기는 했는데 네. 우리 보니까 뭐 차티스님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4강 진출은 제가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뭐 이게 누가 진짜 모의 투자도 아니고 자기의 소중한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돈을 다시 이 계좌를 우리 쭈차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잘 알다시피 이 계좌를 다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로 깨졌던 이 돈을 깨먹고 있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한 자리죠, 종목군들이. 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거시적인 거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거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건데 구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상태로 매도를 했다가 제가 실패를 했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결국 제가 매도하고 제가 진입을 했던 가격보다 내려왔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차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들어가는 게 하루 앞선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네네. 하루 차이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뭐 대회에 대한 거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 계좌가 제가 수익을 받다가 깨먹었었던 게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도 구리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 구리를 어떻게든 제가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계좌의 그 손실을 좀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화 상담 오시는 거에도 나 안 할 거야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뭐 이 주사님은 아시니까 제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살아날 때까지 그 서울제 TV에서 방송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거가 사실은요 저희들 전문가들 다 방송을 이 시간에 하죠. 저도 그쵸. 이 시간에 계속 방송을 하는데 이 연결되어 제 방송은 방송대로 좀 늦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마음을 딱 비워놓고 막 그냥 매매들을 시키면 하룻밤에 300~400만 원, 저는 3~4천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일반 제 혼자 계좌는 되는데 회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각각의 금액에 맞게 몇 배 이렇게 끊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제 거래는 보세요 지금 구리 빠지는 거 보면 아주 제가 속이 부정집니다 이 종목이. 근데 하필 또 구리가 하필 구리가 달러의 반응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가 막 빠지 이렇게. 나중에 밀리는데 이제 수요 공급이 약간 이슈가 하필 같이 들어가가지고 좀 이게 좀 약간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3일 연속 상승에 3일에 마지막 날이 너무 급등을 한 게 조금 이제 일찍 들어간 게 화근이 좀 됐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수익으로 하시면 또 계좌 누적 수익은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이거 보면 김조철 해설위원님이
말을 뿌려놔가지고 그 동상으로 깨졌어요.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은영 트레이더님 한 다음 주까지 원래 평균 수익 일일 평균 수익 정도 내시면 제가 볼 때 누적 수익내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원금에서 이렇게 막 크게 밀려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수익을 다 뱉어냈다라는 거 가지고 억울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뭐 개별 계좌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이 계좌가 아직까지 확 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 대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정도인데 네. 우리 회원들은 요즘에 저희 그 이벤트에 응원 댓글, 격려 댓글 뭐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치킨 이벤트를 한다 했더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수익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이런 수익을 지금 다 되돌린 게 사실 굉장히 또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끝까지 누적 수익에서는 아직까지 또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